자, 잘 읽었어. 이제 본문 한번 볼게. 한 개인은 설명문이야, 이거.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외부의 힘이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 권력의 힘, 주변의 상황 등이 언제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치? 뭐 주변 상황에 의해서 뭐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어려서 부모를 잃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힘들게 사는 뭐 그렇게 주변 상황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되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나 맹자는 어떤 사람은 외부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고 주장한다. 예컨대에다가 예시라고 한 번만 써줘. 위글에서 뭐 예시를 통해서 글쓴이가 설명하려는 것을 쉽게 말하고 있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예컨대 현명한 선비는 자신의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권세를 잇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세력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지. 막 인스타그램에 막 나 해외여행 갔어요. 오마카세 먹어요. 막 이런 거 올리는 거 그런 거 휘둘리지 않는다고 현명한 사람들은. 응.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간다. 맹자는 이러한 태도를 밑줄 좀 그어줄래? 이 글의 키워드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즉 부동심이라고 요약을 했대. 그래서 부동심 이게 뭐냐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 그래 살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어. 뭐 누구네 집은 뭐 남편이 뭐 이번에 성과금 얼마 벌어왔대. 누구네 집은 차 뭐로 바꿨대. 뭐 몇 평으로 이사 갔대. 이런 거에 우리 많이 마음 흔들리거든 외부 조건에. 그러면 너는 부동심이 부족해. 이렇게 아내에게 이거를 읽혀줘야겠다.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마음이 이 말 이해돼? 현실화한다는 이거는 얘기는 이 선한 본성을 행동으로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지. 그걸 주관하는 건 바로 뭐다? 마음이야. 마음이 사람들의 말에다가 세모, 감각적 욕구 세모, 육체적 충동 세모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흔들려가지고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인간의 선한 본성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건 바로 이 마음인데 빨간색 어디 갔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고 얘네들이. 그래서 맹자는 밑줄 좀 그어줄래? 형광펜으로.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 말을 잘 이해하는 것, 지연과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것, 양기를 제시한다. 요거 두 가지가 부동심의 수련 방법이었어. 자, 말이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치? 너 이 새끼 공부 못하는 새끼야. 계속 이러면 공부 못하게 되거든. 영향을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해야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즉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인 뭐에 의해, 기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할 필요가 있다. 그걸 뭐라 그래? 양기라 그러지? 기를 수련하는 거에서 맹자가 양기를 부동심의 수련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 두 개가 기야 기. 감각적 욕구와 육체적 충동 요런 게 기야. 그래서 맹자는 이 부동심을 위해서는 지연, 말을 잘 이해해야 되고 양기, 요 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수련 방법으로 제시한 거야. 자, 다음 문단 볼게.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마음이 개인의 몸 전체 밑글 좀 그어줘. 마음이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 그래 우리의 몸을 이끄는 건 마음이야. 감각기관이 마음을 이끄는 거 아니야. 이거 오답으로 많이 물어봐. 선생님 감각기관에 휘둘려서 잘못된 행동하잖아요. 그거는 감각기관이 내 몸을 이끈 게 아니라 감각기관이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그 마음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몸을 이끄는 건 뭐라고? 마음인 거야. 맹자는 맹자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밑에다가 문답 이렇게 써놓고 문답도 나오네. 예시도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명한다. 잠깐만 여기 좀 쓰면서 할게. 맹자는 두 가지 마음과 감각기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한다.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즉 대인과 소인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게 대인이고 이게 소인이야. 맹자는 대인과 소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타고나는 것에다가 X 쳐버려. 그래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래. 뭐 귀족이라고 대인으로 그리고 천민이라고 소인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뭐에 따른 수양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을 한다. 말하자면 사람의 큼과 작음은 애초에 사람 안에 있으며 이 말 이해돼? 두 개 다 사람 속에 있어. 그 중에 내가 뭘 수양하냐에 따라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애초에 사람 안에 있으며 그중 어느 쪽을 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맹자는 어째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느냐는 물음에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 대인이 되는 거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 소인이 되는 것이다. 자, 다음 문장에 나오네. 여기서 맹자가 말한 큰 몸과 작은 몸은 각각 마음과 감각기관에 대응된다. 아, 큰 몸은 뭐야? 마음을 큰 몸이라 그런다고. 작은 몸은 뭐야? 감각기관을 작은 몸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요거를 따르면 대인, 요거를 따르면 소인. 요거는 수양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타고나는 건 아니다. 까지 이해되지? 라문단 볼게.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이다.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그래, 요 녀석은 어떻대? 수동적이래. 작은 몸은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란 얘기네.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밑줄 좀 그어봐봐.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 말 이해되니?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밑줄 그었지? 행위자가 결정할 수 없다. 그래, 오늘은 감각적 욕망에 따라 요걸 채우자. PC방 가서 딱 2시간만 해야지 하고 딱 2시간 하면 오케이 다 찼다 하고 이렇게 못 간다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샤넬백이 너무 이뻐. 오빠 이거 사줘 해가지고 다 샀다고 잠시 일순간은 채워지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충족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규범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그렇잖아. PC방 가서 노는 거 10시 넘으면 못 가잖아. 그럼 어느 정도 막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다고.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와 반대로 움직인다. 마음은 외부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추동이라는 말 좀 알아놓자. 좀 낯선 말인데 여기 안 써있거든 책에. 추동되다 옆에다가 써놔. 땡땡 추동되다 나아가거나 흔들리다 이런 말이야. 추동되다 나아가거나 흔들리다 이렇게. 다시 읽을게. 마음은 외부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좀 그어줄래?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 이렇게. 그래, 요 마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준 거래.
요 말이 하는 거야. 하늘이 준 선한 본성의 근거를 두고 마음이 활동을 해서 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따라서 마음의 활동은 감각기관의 활동과 달리, 또 밑줄 그어줄래?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그래, 또 얘는 행위자 의지에 따라 결과 얻는다. 이렇게. 근데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결과 얻어낼 수 있다고. 열심히 헬스장 가서 다이어트해. 결과 얻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공부 안 하고 PC방 가. 치킨만 처먹어. 이런 거는 충족이 안 돼. 계속 이어진다고. 자, 거기 밑에 정리 아주 잘 돼 있어. 잠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 큰 사람과 큰 몸.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그 본성은 성선설이지. 또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어. 그래서 그 결과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의 근거를 두고 마음의 뜻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돼. 그 마음이 잘 발현이 되는 거야. 반면에 작은 몸, 수동적이야. 그래서 외부 자극에 끌려가.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 그 결과 작은 사람이 돼, 소인이 돼. 마음의 뜻을 저버리고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서 감각적 욕망의 충족만 추구하는 사람이 돼. 된장녀 같은 거 되는 거야, 이런 게. 솔직한 말로. 이해되지? 자, 마문단이랑 자문단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마문단 읽어볼게. 맹자는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질 못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맹자는 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봐봐봐.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큰 몸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거야.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어떤 거? 먹고 마시는 일 같은 거. 이런 활동은 작은 몸을 기르는 일이다. 그러나 괄호 한번 쳐볼래?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이 말 괄호 쳐봐.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즉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다시 또 괄호 쳐봐.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 괄호 쳐봐.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이제 단지 작은 몸만 위한 일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긴다 하더라도 또 괄호 한번 쳐봐.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괄호 쳐봐. 왜 괄호 쳤냐면 지금 내가 괄호친 세 개가 다 같은 얘기야. 큰 몸이 제대로 서 있다 이런 의미야. 그렇게만 된다면 그 일은 작은 몸뿐만이 아니라 밑줄 큰 몸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의와 예가 제대로 맞게 하려고 의와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감각적 욕구를 추구하는 일은 이건 이제 큰 몸을 위한 것이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에 또 밑줄 한번 싹 그어줘.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의나 예와 관련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해되니? 그 밑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 정리해가지고 내가 그냥 글로 다시 한 번만 써볼게. 말할 걸 정리해서 감각적 욕구와 감각적 욕구 충족 같은 작은 몸을 위한 일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상황
위하면 큰 몸을 위한 큰 몸에 종속된 일이다 이렇게. 감각적 욕구 충족 같은 작은 몸을 위한 일인데 그게 먹고 마시는 거, 게임방 가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어떤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도덕적 마음을 발휘하는 상황이다. 의와 예에 맞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PC방 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셔. 근데 이제 약값도 없고 병원비도 없고. 근데 PC방에서 이제 뭐 게임 대회를 한대. 말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1등해서 500만 원 상금 받아서 엄마 약값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PC방에 가. 그거는 물론 PC방 가는 거는 요러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동기라 그럴까? 그 목적이 효라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큰 몸을 위한 일이 되는 거야. 뭐라니 그지 같은 얘인데 뭐만 이해되지? 이렇게 좀 써줘. 다음 장 또 볼게. 바문단.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마치 수동적인 거 외부에 의해 끌려갈 수 있고 큰 몸, 즉 마음에 이끌려갈 수도 있다 이 말 이해돼? 마음에 이끌려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도덕적 마음이 잘 돼 있는 거라면 이제 작은 몸을 위한 일은 큰 몸에 종속되는 거니까 마음에 이끌려갈 수도 있는 거야. 예컨대에다가 또 예시라고 한번 또 써줘. 예컨대에다가 예시 또 나왔네. 어떤 상황에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 들어서 이걸 저버리지 않고 집중하면 작은 몸은 따라오게 된다. 즉 어떤 동기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다. 이와 반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구나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로 타인의 비난을 산다면 이는 그가 먹고 마시는 일 자체 때문이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인의를 밑줄 좀 그어줘.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인의를 저버리고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외부 대상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지. 그렇지? 큰 몸이 제대로 딱 서 있는 도덕적인 상황이라면은 먹고 마시는 일을 비난받을 게 아닌 거지. 그런 큰 몸은 버리고 그냥 술만 먹는 데에만 노는 거에만 집중했어. 그렇게 비난받는 거라고. 마지막 3문단 좀 중요하다 그랬지.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작은 몸 감각기관 맞지? 외부 대상에 끌려가서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밑줄 그 책임은 뭐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렇게. 그 책임이 얘네들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거래. 뭔 말인가 보자.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의 기원, 그 책임 소재를 말해준다.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밑줄 좀 그어줘. 중요해.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란 얘기는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치? 감각기관 때문에 그 활동 때문에 악한 걸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밑줄 실제로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을 이끄는 건 마음인데 그 마음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야. 조그만 글씨 좀 밑줄 그어줘. 마음이 외부 요소에 흔들려서 선한 본성을 발현시키지 못했기 때문. 계속 밑줄. 우리 몸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안 흔들리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야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것도 이 마음이 역할을 못해서야 이렇게 맞다고 맹자는. 이해되니?
마음이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오간 이걸 감각기관이라 그래. 그치? 다시 읽을게. 마음이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감각기관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을 뭐 한다고? 이끌어. 마음이 감각기관을 이끌어서 각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한다. 이렇게.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의 활동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굳건하면은 이 감각기관에 이끌리지 않고 요것도 마음을 따라온다고. 요런 걸 추구하는 것도 큰 몸을 위한 일로 종속돼 버리는 거라고. 막 가다가 막 PC 막 번쩍번쩍이는 저거 무엇이냐. 그 PC방 그 간판이 딱 보여도 내 마음이 굳건한 사람이면은 저기는 무슨 물리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린다고. 얘가 좀 그지 같아서 미안해.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의 활동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뜻, 요걸 지향이라고 이제 요거 처음 나온 말이네. 이 마음을 지향이라 그런데 이 지향을 붙잡는 일이 수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렇게. 그래, 그 밑에 좀 읽어볼게. 악한 행위,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함. 그래서 그 밑에 마음이 제 역할을 해나가면 눈, 귀, 코, 혀, 피부 같은 오간 이런 감각기관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줘 마음이. 그래서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한다. 그래서 마음의 뜻, 지향을 붙잡는 일이 수양에서 중요한 과제다라고. 내용이 이해되니? 한번 그 116쪽 8번까지 날개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봐봐. 날개에 있는 문제 한번 싹 풀어봐봐. 그리고 문제 갖고 다시 설명해 볼게. 자, 다 불러볼게.
1번에 5, 2번에 지연 양기, 3번에 5, 4번에 3, 5번에 4, 6번에 3, 7번에 4, 8번에 마음. 잠깐만, 내가 조금만 얘기 좀 할게. 1번에 4번 답지 좀 봐봐. 1번에 4번 답지 어디가 틀렸는지 이해되니? 감각기관이 한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 감각기관이 아니라 뭐가? 마음이야. 왜 그러냐면 봐봐. 다짐은 첫째 줄 봐봐. 다짐은 첫째 줄. 마음이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거야. 감각기관은 그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제대로 못 이끌게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거 4번에 3번 답지 좀 봐봐. 4번에 3번 답지.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아니지.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야. 이거가 예에 어긋나는 건 아니야. 지문에서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 좀 제대로 할게. 바문단 마지막 두 줄 봐봐. 바문단의 마지막 두 줄. 먹고 마시는 일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귀중한 인의는 저버리면서 먹고 마시는 일 같이 외부 대상 추구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 그 자체가 예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야. 5번.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도덕적인 마음을 요 마음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래. 이런 사람은 어디 갔어? 이 큰 몸이 마음이 아주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사람한테서는 얘가 영향 끼치는 게 아니라 얘도 얘를 따라오게 되는 거야. 감각기관을 이끌어내는 거야. 감각기관을 이끌어낸다는 거는 그 마지막 문단 끝에서 둘째 줄, 지금 맨 마지막 둘째 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맨 마지막 둘째 줄에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 활동을 따라가게 되는 거야. 종속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5번 답지 맞는 말이었어. 이제 해치지 못해 이때는. 이해되지? 그 다음에 오케이 질문 받을게. 좀 애매했던 거. 없니? 그러면 저 앞으로 좀 가보자. 앞에 좀 봐야 돼서 115쪽 앞으로 좀 가볼게. 처음에 해제 좀 잠깐 봐줘. 해제. 대조적인 개념을 제시했지. 큰 몸 작은 몸. 그래서 마음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맹자에 따르면 마음은 몸의 욕구와 자신의 외부 상태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요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잖아. 하지만 동시에 선한 본성의 근거에서 몸과 자신의 외부에 영향을 미치며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 마음이. 그래서 맹자는 마음을 큰 몸, 감각기관을 작은 몸에 비유하고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끌어 나가는 큰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감각기관에 이끌려갈 게 아니라 그런 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됐어. 자, 다음에 밑에 3번 볼게. 3번. 부동심의 의미. 외부의 힘이나 조건의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부동심이고. 부동심을 중시한 이유 잘 봐. 이거 은근히 잘 안 보는데 이유 좀 잘 봐.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마음이래. 마음이 그 선한 본성을 현실화시키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말,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가지고 선한 본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악을 하게 되는 거야. 악을. 그러니까 부동심, 마음 안 흔들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였어. 옆에 4번 동그라미. 자, 부동심의 수련 방법 두 가지. 지연, 말을 잘 이해하는 거랑 양기,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을 하는 거. 밑에 좀 읽어볼게. 말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마음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을 잘 이해해야지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가 있어. 마음이 안 흔들리게 돼. 또 양기 볼게. 인간의 행동은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뭐에 의해 기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의 수련도 필요하다 이거야. 다음에 6번 별표. 아니 밑에 5번 별표.
큰 몸과 작은 몸의 차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대조에 의해서 내용 전개된다 해도 맞지? 응, 대조. 보자. 큰 몸, 마음이야.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마음의 활동은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어 있어. 반면에 작은 몸은 수동적이고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그냥 끌려가고,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은 행위자가 결정할 수가 없어. 거기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맹자는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 이건 타고나는 건 아니었어. 그치? 수련에 따라 달라지는 거. 됐어. 밑에 볼 거 없고. 자, 2장 넘겨가지고 뭐 학습활동 내용이 다 지금 봤던 내용이랑 거의 중복돼서 크게 볼 건 없는데 120쪽 맨 밑에 독서 역량 펼치기라고 보이니? 120쪽 맨 밑에 독서 역량 펼치기에서 한 10줄 되는 글 하나, 지문 하나 있어. 한 번만 읽어봐봐. 읽고 내가 다시 정리해볼게. 자, 요 글의 중심이 되는 내용 전개 방법은 뭘까?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 설명해주고 있지.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유추. 비유로 추론시킨다 해서 유추라 그래. 내용 전개 유추란 말. 그래서 우리 열쇠랑 열쇠구멍 그거 나오는 게 유추잖아. 그치? 내용 이해되니? 잠깐 볼게. 구부러진 나무는 이해 안 되면 쓰고, 구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도지개를 대고 불에 쬐어야 도지개에다가 대서 불을 이용해야지 곧게 된다. 곧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무딘 칼은 반드시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숫돌에다가 갈아야지 이렇게 날카로워져.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야. 그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악한지라 해서 순자는 성악설이야. 사람의 본성을 얘는 맹자랑은 좀 다르네.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바로잡어? 스승 동그라미. 또 뭐를 얻어야지 다스릴 수 있어? 예의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라고. 그 사람의 본성을 교화시키는 거를 구부러진 나무와 무딘 칼에다가 빗대서 설명했잖아. 그래서 유추가 사용된 거고, 요거 적용해버리면 구부러진 나무나 무딘 칼은 그 악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이게 도지개와 불을 만나서 좋은 나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 스승과 예의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뭐, 군자가 된다 그럴까? 이 뒤에 나오는데. 지문 읽다 보니까. 또는 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뭐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구부러졌다, 무뎠다, 요게 악하다는 얘기고, 나무나 칼 이게 사람을 얘기할 거야, 그치? 그래서 곧은 나무,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건 바른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고, 이해되지? 자, 읽어볼게. 만일 스승이 없으면 편벽된 대로 기울어져서 부정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스승이 중요한 거네. 예의가 없으면 난폭해지고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의가 중요해. 그러므로 성왕이 이를 위하여 예의를 일으켰고 도를 세워서, 잠깐만, 성정을 교정하고 훈련했대. 이 성정이라는 거는 타고난 본성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성정을 승자는 선하다고 봤어, 악하다고 봤어? 악하다고 봤단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교정하고 훈련함으로써 사회 규범에 따르고 도리에 맞도록 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을 살펴보면 스승의 과막 동그라미,
받고 학문을 쌓아 예의 동그라미 숭상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 군자가 되는 것이고 지 성정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소인, 요게 군자.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성정을 얘는 악하다고 본 게 맹자와의 차이점이야. 질문 하나만 또 해볼까? 순자에게 있어 스승과 예의의 역할을 하는 게 맹자한테는 뭘까? 스승과 예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맹자한테는 뭘까? 지연이랑 양기 이런 거겠지? 요게 마음을 잘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줘서 착한 행동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이거 필요하면 좀 적어놓고. 그래. 그 다음에 요 얘기 좀 먼저 할게. 영상 보는 친구. 숙제는 그 은균이한테 초록색깔 책 줬어. 그래서 그 기출모음 2주차인데 거기서 풀비린내 문제만 풀면 돼. 그 다음에 프린트 이거 은균이가 줬는지 모르겠네. 요 프린트 A, B 두 개 있어. 그래서 요거 풀어오는 게 숙제야.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 엄마야 미안.